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돈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KB금융그룹에서 발간하는 한국 부자 보고서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영 지도사이고요. 경영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저는 비즈니스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 컨설팅, 멘토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KB금융지주의 경영연구소에서 매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요. 오늘은 2020년 연말에 발간된 한국 부자 보고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부자들의 특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나의 상황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를 통해서 경제 및 재테크에 대한 전망도 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자료에 넘어가서 도움되는 메시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자료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주관으로 전문 시장조사기관을 통해 전국의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고자산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표본은 400명이고요. 그래서 부자 분류로 봤을 때는 자산가, 고자산가, 초고자산가로 이렇게 세 분류로 구분을 해서 보고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요약이 아닌 본 보고서입니다. 한국 부자 보고서이고요.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 중인 글로벌 주택시장에 비해서 한국의 주택시장은 조금 더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라고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실질 주택 가격 지수 오름과 비례해서 한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또한 상승을 하였고요. 이 상승에 대한 패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글로벌 지수에 비해서 한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비율은 유지하나 그 갭은 벌어지고 있는 이 추세로 확인이 됩니다. 2011년도와 12년도에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주택 매매 가격 성장을 했던 우리는 과거 기억이 있고요. 그러한 우리의 기억이 이 데이터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냐? 한국 부자 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한국 부자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2010년 16만 명이던 한국 부자의 수는 2019년 35만 4천 명으로 10년 만에 220%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년 9.2% 늘어나고 있는 수치라고 하네요. 특이사항은 세계 부자 수가 같은 기간 중 매년 7% 정도 늘어난 데 비해 우리나라는 높은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사항은 한국 부자가 부를 이룰 수 있었던 원천으로 2011년 부동산 투자에서 2020년 사업 수익으로 변화가 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2011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자산 50억 미만과 50억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비중이 7.4% 늘어났고 사업 수익에 대한 부분도 9.1% 늘어났죠. 다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은 45.8%에서 25.5%로 20% 정도 감소했다라는 좀 특수한 사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업 수익과 근로소득에 대한 비중이 그 차지하는 구성비가 늘어났다라는 이러한 시사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예상되는 유망한 금융투자처로 주식을 꽂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망한 금융투자처 1순위와 나머지 1, 2, 3순위로 했을 때 주식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투자 및 저축성보험, 채권 순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 성장 동력으로 봤을 때 부자 가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첫 번째 성장 동력은 연간 저축 여력인 평균 7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연간 평균 7천만 원. 연간 7천만 원 정도면 웬만한 직장인들을 1년 연봉치인데 부자들의 접근법은 보시는 요 정도 지금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연간 저축 여력을 늘릴 수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 가구가 부를 늘릴 수 있었던 두 번째 동력은 부채를 잘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총 자산 규모에 맞춰 적극적으로 부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4% 정도 나옵니다. 건전한 대출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자산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를 늘릴 수 있는 세 번째 동력은 종잣돈으로 최소 5억 원 정도의 종잣돈을 마련을 생각하고 있었고 40대 전반에 이 돈을 마련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40대 전반이라고 하면 인생의 이 터닝 포인트에 돌아가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의 이 자산을 어떻게 불릴 수가 있을지, 즉 종잣돈을 최대화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직장인 관점이건 사업을 하는 관점이건 이 40대에 대한 이 연령대는 매우 의미 있는 이 생애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종잣돈을 마련한 나이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44세 정도가 최소 종잣돈을 마련한 나이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장 동력은 투자 자산 배분 전략으로서 자산이 축적될수록, 자산이 늘어날수록 부동산 투자 자산에서 금융 투자 자산 중심으로 분배가 늘어났다라고 하네요. 단 작금의 전염병 여파도 부자들은 피해갈 수 없었고 부자의 35%는 전염병으로 인한 가구 소득 감소를 경험했고 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타 직업군 대비 소득 감소 경험이 더욱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부자든 빈자든 피해갈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보시는 내용의 한국부자 보고서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톡에 창업메탈 코치인 저의 브랜드를 검색을 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저에게 이메일 주소와 부자 보고서를 요청한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알려주신 이메일로도 해당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추후에도 돈이 되는 생생하고 좋은 정보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조만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